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눈에 띄세요? 권력을 자기들끼리 결정한다고? 최충원이 죽은 다음에 다음 권력자가 누가 되느냐는 국가의 중대사를 최충원의 신복들이, 심지어 최준문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간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정한다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겁니다. 국왕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관료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 아니고 민심 이런 거는 개나 주는 거고 몇몇 사람이 결정한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최우가 이들을 제거할 때 누구를 썼을까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신복들을 데려다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최충원의 가신의 분열입니다. 그 가운데 소수가 최양을 밀었고 다수가 최우를 믿는 상황이 되어서 이 싸움에서 최우가 이기고 다음 권력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최충원 오른팔과 왼팔의 싸움인가요? 오른팔과 신체 나머지 부분의 싸움이었을까요? 어쨌거나 이 과정을 거쳐서 최우가 다음 후계자가 되는데 또 이 대목에서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최충원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권력 후보자가 된 사람이 최우와 최향 두 사람이잖아요. 최충원의 아들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된다. 다음은 누구일까요? 단답형으로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1. 최우, 2. 최양 객관식 선택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최충원의 아들이 아닌 사람 가운데에서는 다음 후보자가 생각도 되지 못했다. 마치 국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다음 왕이 되는 것처럼 최충원이 죽었을 때 아들이 권력을 세습하는 게 당연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게 예산일이 아니죠. 그만큼 최충원의 권력이 공고했다는 뜻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때 이미 최씨 집안의 권력이 자손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최우가 죽었을 때 당연히 최우의 아들이, 최항이 죽었을 때 당연히 또 최항의 아들이 이렇게 권력을 세습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최씨 정권의 권력 세습의 발판은 최충원 때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권력을 세습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권력이라고 하는 걸 싸서 이렇게 줘요? 이게 권력이다. 못 받잖아요. 권력을 세습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유사한 사례를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국왕이 있는데 국왕 말고 다른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그 권력이 아들에게 세습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권력자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권력을 뺏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세습을 한 거잖아요. 이런 사적인 권력의 세습 사례가 그 전에 한 건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죽었을 때 연개소문의 세 아들 남생, 남건, 남산이 서로 권력을 다투었다.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보장왕 25년 서기 666년에 개소문이 죽고 장자인 남생이 대를 이어 망리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 그 시절의 권력의 세습은 망리지라는 관직을 세습한 거예요. 형제들 간에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망리지 자리를 놓고 서로 싸움을 벌인 겁니다. 남생이 망리지가 된 다음에 동생 남건이 망리지가 돼서 형의 권력을 탈취했어요. 망리지라는 관직이 곧 권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최충원에서 최우로 넘어갈 때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권력이라고 하는 이런 보따리 하나를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이거 너 가져라 해가지고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연개소문이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한 그것보다 최충원이 최우에게 권력을 세습한 이때가 훨씬 더 사사롭게 권력이 세습된 겁니다. 내 다음 후계자는 누구다? 이 말 한마디로 권력이 세습된 거예요.
망리지라고 하는 뭔가 보이는, 뭔가 실제하는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권력이 세습되는 이런 상황, 우리 역사에서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최충원의 권력이 강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세 가지를 생각해 봤죠. 첫째는 후계자를 누가 결정하나. 둘째는 아들 중에서 결정한다. 셋째는 실체 없는 권력이 세습된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문제가 되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권력을 이렇게 세습할 거면 그냥 왕이 되지. 왜 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에요. 최충원은 고려 국왕 2명을 폐위시켰고 4명을 자기 손으로 세웠습니다. 권력을 잡은 다음에 명종 폐위했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희종을 폐위했습니다. 명종을 폐위한 다음에 신종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희종을 태자로 삼았으니까 1+1으로 두 사람은 모두 최충원이 왕위에 올린 사람입니다. 희종을 쫓아낸 다음에 강종과 고종을 왕과 태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강종, 고종도 사실은 최충원이 왕으로 삼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두 사람을 쫓아내고 4사람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왕위를 자기 마음대로 세우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했는데 왜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충원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시도한 적도 없어요. 내가 왕이 한번 돼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조차 내비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그래요. 기록이 없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에 안 남은 걸까요? 이건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려에서 왕이 된다는 것, 기존에 있는 그 왕실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왕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거죠. 그 전에 이씨들이 목자득국, 18자 위왕 이런 거 믿고 왕이 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끝이 다 좋지 못했습니다. 왜 좋지 못한 걸까? 왕이 되기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왕이 되지 못할까? 고려 왕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 권위는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최충원이라 하더라도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는 없었던 거죠. 고려 왕실은 용의 후손이라고 하는 어떤 신성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위를 수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용의 후손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태조 왕건 이후 대대로 왕위가 계승이 되면서 이때쯤 되면 왕실은 무궁한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려 사회 전반에 받아들여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내 힘으로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내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왕이 된다,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권력과 권위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에도 권력은 최충원에게 있지만 국왕으로서의 권위는 허수아비 같은 왕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권위를 부정하지 못한다. 물론 허수아비 국왕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최충원의 권력을 뺏는 것도 불가능하죠. 이런 의미에서 그 시절에도 최씨 정권과 왕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위와 권력을 나누어 보면 다른 시기의 정치도 잘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산군은 국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했어요. 하지만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국왕은 언젠가
쫓겨나게 되죠. 옛날뿐 아닙니다.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도 권위를 잃은 권력만 쫓아간 권력자는 언젠가는 패망하게 돼 있는 거죠. 최충원은 그런 점에서 자기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최충원이 경험한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무신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꾸 왕실하고 혼인을 하려고 했어요. 자, 누가 그랬죠? 이의방이 자기 딸을 태자비로 삼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가 자기 딸을 태자비로 삼으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최충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건 불괴다. 불괴. 불괴라는 건 이 궤도를 벗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궤도가 도리예요. 이 궤도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면 탈선을 하는 거잖아요. 동생이 이 궤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그건 불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건 곧 반역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말린 적이 있습니다. 왕실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최충원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또 누가 있죠? 정중부 아들이 공주에게 장가를 들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두를 적으로 만들게 되고 결국은 패망했거든요. 최충원도 그래서 왕실 쪽으로 접근하는 데는 조심조심합니다. 최충원의 결혼을 보면은 조금씩 왕실에 스며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스며든 결과가 고종으로부터 왕시성을 사성을 받고 또 강종의 서녀와 자기가 결혼을 했어요. 비록 서녀지만 고려시대에 공주가 외간 남자와 결혼한 것은 이것이 유일한 사례이고 최충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또 한 가지 자기 아들 최성을 공주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왕실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것이 뭐냐면 강종의 서녀와 결혼한 거예요. 이것도 아주 예외적이고 파격적이지만 최충원의 권력을 생각한다면 최충원이 거기에서 그칠 줄 알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최충원이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최충원으로서도 할 수 없는 생각이었다. 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23년 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시킬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고려 말에 왕실을 무너뜨리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해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고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다시 최후로 돌아가겠습니다. 최충원의 장남이고 어머니는 최충원의 첫 번째 부인 송청이고 최후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름입니다. 처음에 몇 살 때부터 관직에 올랐고 어떻게 관직에 승진했는지도 밝혀져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첫 기록은 1206년에 장군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충원의 젊은 시절은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때 장군 관직에 있었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왕이 이판은 개경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여기에 있는 최후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왕이 거처를 옮기려면 이 집이 얼마나 넓어야 되는 거예요? 왕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왕 한 사람 뜨면 수행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와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집을 30대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아빠 찬스 때문에 생긴 집이겠죠. 여기에서 왕이 밤새 잔치를 벌입니다. 물론 최충원도 여기에 와 있었고 이 최충원이 아들 집에서 왕과 함께 밤새 잔치를 벌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해에 왕이 또 최후의 집에 행차해서 이번엔 뭘 했냐면 자기를 호위하는 친위대 견룡들에게 격구를 하게 하고 그걸 관람을 합니다. 격구하려면 운동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후의 집에 운동장이 있었다. 자, 30대 이 정도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란 유종이 침략했을 때 최충원이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최우를 시켜서 성곽과 무기를 점검하게 합니다. 실제로 고려의 전투태세가 어떤지 아들을 통해서 조사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최우가 자기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조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때 갑옷 입은 사병이 면리에 이어졌다. 사병이 면리 4km가 10리거든요. 면리면 대개 한 3, 4, 5리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한 1km에서 2km 정도에 걸쳐서 사병이 줄지어 갔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사병을 이미 권력을 승계하기 전에 거느리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자기 사병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가 최고 권력자고 저 권력은 다음에 내 거가 될 거고 재벌 2세가 수업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능력을 발휘합니다.